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의 단식장을 찾아 눈물을 흘리자 친명 비명 양측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5년을 구형했지요. 그런데 현재 이들을 포함해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13명씩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처리 대상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작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오늘 이재명의 단식 농성장에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단식 농성장에 찾아올지는 아무도 예상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 의외의 인물은 바로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박지원 전 위원장이 단식 농성장을 찾은 것도 정말 의외였지만, 이 자리에서 박지원이 생뚱맞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지원은 이재명에 의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됐으나 그 이후 박지원이 이재명 체제에 각을 세우면서 개딸들로 하여금 공공의 적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박지원이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이자 정말 황당하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박지원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을 거듭 주장하면서 이재명을 전면에서 들이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방탄을 위해 당을 위기로 몰아넣는 이기적인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강성 팬덤의 위세에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이렇게 이재명을 직격하는 공개 발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이재명의 대표직 사퇴론을 꺼내들기도 한 인물이 바로 박지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단식 농성장을 찾아 눈물을 흘리고 같이 싸우자, 제가 회복하면 음식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단식 그만하시라, 이런 모습을 보였으니 황당하다는 말이 민주당 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자, 황당하다는 반응은 친명, 비명 양측에서 모두 나왔습니다. 우선 강성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 전 비대위원장이 의외로 왔더라라며 우는 건 좀 오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보통은 눈물을 많이 참는데 그렇게 우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시 박 전 위원장이 뭐라고 말했는지 진행자가 묻자 정청래는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며 거론 자체를 꺼렸습니다. 또한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중간 단계 없이 갑자기 저렇게 급반전되니까 굉장히 초현실적이고 좀 그로테스크, 즉 기괴해 보였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과 각을 세우는 모습 등으로 존재감이 높아졌던 박지현이 갑자기 이재명 단식에 우는 모습을 보이자 일각에서는 22대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지속해서 정치 행보를 보여왔었고,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의 공천이 필요한데 사법 리스크로 조기 퇴장할 줄 알았던 이재명과 관련해 옥중 공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이재명과 이제는 붙어먹기로 작정하고 이번 단식 농성장 방문을 어떤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 삼은 것 아니냐, 이런 것인데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명분은 없어 보이지요. 박지원이 올해 3월 민주당 청소년 당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의 주제는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었고, 이 자리에서 박지원은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의 첫 번째로 이재명의 대표직 사퇴를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을 향해 당을 분열시킨 데 대해 당원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사과를 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각오로 법원에 가서 영장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방탄을 위해 당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렸었는데요. 저는 기자회견을 했던 때가 몇 년 전도 아니고 올해 3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오늘 이재명과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재명 방탄 논란은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여전한 상황입니다. 최근 단식과 관련해서도 단식 앞에
방탄이라는 말이 더 붙여져 방탄단식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의 오늘 단식 농성장에서의 눈물이 민주당 내에서조차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년 총선 공천을 염두에 둔 어떤 계산적 행동이 아니냐, 이런 말도 이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걸 어찌 참신한 젊은 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제가 이준석, 천하람, 박지원 등등의 젊은 정치인들을 두고 나이만 놓고 젊은 정치라고 부르면 안 된다, 나이만 가지고 참신하다는 수식어를 무조건적으로 달아줘선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꾸준히 드렸던 것인데요. 여러분께서는 박지원의 오늘 눈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5년을 구형했지요. 어제 가장 큰 뉴스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6년형을 구형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한병도 황운하는 현직 의원입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이 11명에서 13명으로 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13명이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자, 우선 라임 사태 관련 금품 수수 혐의에 기동민, 이수진 의원이 있고요. 불법 토지거래의 김경협, 불법 정치자금 뇌물수수의 노웅래, 공직선거법 위반의 임종성,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및 공직선거 위반의 최강욱 의원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병욱, 박범계, 박주민 의원은 2019년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추진 당시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 더, 바로 당대표인 이재명인데요. 자,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및 성남FC 특혜 의혹 사건 등으로 각각 기소돼 1심 재판을 이미 받고 있고요. 이 외에도 경기지사 재직 시절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곧 기소가 되고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여지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향후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핵심 연루자로 지목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올해 5월 탈당했지만 검찰이 앞서 이정근 녹취록에 기반해 돈봉투 수수자로 특정한 민주당 의원만 20여 명이 달합니다. 그 20명이 누구인지는 이미 언론에 의해 보도가 됐지요. 참고로 녹취록에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그리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즉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돈봉투를 주었다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이어 돈봉투를 받았다는 20명의 의원들의 혐의가 입증이 되고 기소가 된다면 약 30여 명의 현직 의원들이 재판을 받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재판은 항소에 항소를 더하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은 좀 걸릴 테지만 사법 리스크, 즉 앞으로의 신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직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을 과연 줄 수 있을지,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즉 30명이 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겠고, 오히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투쟁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는 모습이 여러 군데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민주당 내에서 사법 리스크 랭킹 1위인 이재명은 이미 아시다시피 최후의 수단인 단식 카드를 꺼내들었고, 나머지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다른 의원들도 이구동성 검찰 독재를 외치고 나서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임박하자 남일 같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공연하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독려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실제 행동에 옮기는 장면도 포착이 됐는데,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팀 검사 전원을 민주당이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자당 의원 다수가 재판을 앞둔 만큼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일종의 지지층 결집과 여론전을 치른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대로 이재명을 감방에 보낼 수 없다는 일종의 절규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오늘 긴급의원총회에서 의원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 이재명 대표를 저들 검찰의 소굴로 내보낼 수는 없다. 저런 사법처분에 우리가 순종하고 저들의 아가리에 내어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도록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해달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또한 선거 개입 연루 의원들에 대한 검찰 구형도 야당 탄압이라고 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황운하 의원과 한병도 의원에 대한 구형은 검찰의 끝없는 만행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사정기관의 탄압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거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사 출신 김혜재 의원은 검찰이 당대표와 의원들을 증거도 없이 수사한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이 완전히 맛이 갔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독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제 같은 소식을 전하는 뉴스에 어떤 댓글이 달렸을까요?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을 보면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범죄자들을 모아놓은 범죄단체 조폭들 같다라는 댓글이 달려있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했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한 정당에서 무려 30여 명이 넘는 현직 의원들이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적이 과연 있었나?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정당에서 당대표를 비롯한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건 대한민국 헌정사상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아마 다른 주요국들을 둘러봐도, 다른 나라들을 둘러봐도 지금의 민주당 같은 정당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최소한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범죄자가 범죄 잡는 검찰 보고 아무렇지 않게 나무래고 비판하고 심지어 완전히 맛이 갔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당대표라는 사람은 구속을 면하기 위해 본인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입막음을 위해 사법방해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저런 모습은 국민들에게 그럼 우리도 범죄를 저지르고 이재명처럼 드러놓으면서 단식하면 되는 것이냐, 범죄를 저지르고 길바닥에 나가 팻말 들고 검찰 독재, 국민 탄압 뭐 이렇게 소리 지르면 되는 것이냐, 검찰 조사받고 조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고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한다고 부르면 바빠라고 해서 안 가도 되는 것이냐, 이런 사인을 주고 있는 것과 과연 뭐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민주당의 모습은 법치국가의 존망이 달린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요.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과연 좌고우면할 필요가 있는지 한 번쯤은 심각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